명제. 자, 명제라는 것은 뭘 보고 명제라고 얘기할까? 명제. 명제. 뭐라고 나와있어, 거기? 저기. 자, 참인지 거짓인지 예를 봤을 때 얘가 참이냐 거짓이냐라는 것을 명확하게 구별해 주는 거야. 자, 명확하게,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거, 판별할 수 있는 것을 문장이나 식을 뭐라고 해준다? 명제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너는 뭘 잘하니? 너는 남들보다 특별히 잘하는 게 있습니다. 뭐? 잘하는 거 없나 본데? 뭘 잘해? 딱히 없어? 뭘 잘해? 게임을 잘해? 게임 뭐 하니? 친구들하고 하냐? 피파? 그러면 나는 축구를 잘합니다. 이렇게 해보자. 축구를 잘한다.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나는 축구를 잘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얘가 참이니 거짓이니? 축구 잘해? 축구 잘해? 어. 자, 나는 축구를 잘한다는 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 저기 어디야? 여기에 유치원이 있어. 어디 유치원에 있단 말이야. 유치원을 가서 6살 꼬맹이들한테 얘기한 거지. 니들 다 나와. 나랑 축구 시합하자. 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갖고 걔네들하고서 너하고 둘이 축구 시합을 한 거야. 드리블도 하고 패스도 하고 슛도 가서 축구 시합을 했어. 자, 누가 이겨? 네가 이기지. 혹시 지나? 아니야? 이겨? 자, 그러면 이 6살짜리 꼬맹이들한테 얘기하면 나는 축구를 잘한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축구 잘하지 물어보면 걔네들이 뭐라고 대답하겠어? 무지하게 잘해요 라고 얘기할 거란 말이야. 아, 그러면 나는 축구를 잘한다는 것은 참이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런데 만약에 그래도 너무 기분이 좋아. 아, 나는 진짜 축구를 잘해. 축구 신인가 봐. 나는 막 메시인가 봐. 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갖고 어디를 갔냐면 지금은 태능이 아니지. 파주에 있는 아직도? 자, 파주에 있는 어디 갔냐면 파주에 있는 국가대표팀 있지. 국가대표팀의 합숙소에 가갖고 앞에서 소리 지른 거야. 니들 다 나와! 축구 시합하자! 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걔네들하고 축구 시합을 붙었어. 자, 어떻게 될까? 결과는 보나마나 깨져. 자, 그래서 이 국가대표한테 물어봤을 때 나는 축구는 잘한다라니까 내가 축구 잘하지 물어보면 걔네들이 뭐라고 대답하겠어? 못한다고 얘기할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 지금 봤을 때 나는 축구를 잘한다라는 것을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야. 그치? 근데 말하고자 하는 건데 이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 하냐면 결론이라고 얘기를 해주겠다. 어떤 결론을 짓는다라고 보면 되겠지. 자, 그런데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결론이 있으면 어떤 것이 문장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을 일단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명제라는 것은 뭐냐면 명확하게 구별하라고 했어. 무엇을? 참인지 거짓인지를. 그래서 얘기를 봤더니 유치원에 6살짜리 꼬맹이들하고 했더니 뭐가 되는 거야? 참이 되고 그 다음에 국가대표들하고 같이 했더니 뭐가 되는 거야? 거짓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만 얘기할 수 있겠지. 만약에 내가 유치원생 6살짜리 꼬맹이들하고 시합을 한다면 만약에 내가 국가대표팀하고 시합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돼. 자, 이해가 돼? 자, 그러면 이것을 보고 그러면 얘가 있어야만 뭐가 되는 거냐면 나는 축구를 잘한다라는 것의 결론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아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기준이라고 해요. 기준. 알겠지? 기준을 의미하게 돼. 그래서 정확한 말은 뭐라고 하냐면 가정이라고 얘기해. 아까 했지. 만약에 이거라면 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명제가 있다고 했을 때 명제는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별해 준단 말이야.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무엇이 존재해야 되고 가정이 즉 기준이 존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이 존재를 해야 된다? 결론이 존재를 해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 만약에 나는 키가 크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얘도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참인지 거짓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단 말이야. 근데 넌 키가 몇이야?
68? 그러면 168을 기준으로 168보다 큰 애들이 모여 있으면 나는 키가 크다라는 것은 뭐가 되고? 거짓이 될 거고 168보다 작은 애들이 있으면은 나는 키가 크다라는 것은 참이 될 거라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 그래서 어떤 명제는 반드시 참인지 거짓인지 명확하게 구별해 주는 건데 이러한 가정, 즉 기준이 있어야만 구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게 돼. 여기에 전체적으로 명제 단어를 배우게 되는데 이 명제 단어를 배웠을 때 나는 무엇을 하려고 배우는 거냐면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배우는 단어냐. 다른 거 필요 없어. 참이냐 거짓이냐만 구별할 줄 알면 돼. 자, 이해가 되지 무슨 말인지.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가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근데 이 가정을 만약에 유치원생 6살짜리 꼬맹이들이 축구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하는지 알지? 그러니까 네가 지금 참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국가대표 선수들이 축구를 어느 정도 하는지 알지? 그래서 나는 거짓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런데 저기 아프리카에 우간다에 무슨 부족이 있는데 이 부족 6살짜리 꼬맹이들하고 네가 시합을 한다면 이길까 모르겠까? 어? 여기 부족 애들은 이상한 애들이 6살만 돼도 막 키가 막 180이래.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렇대. 그리고 얘네들 태어날 때부터 공을 갖고 태어난대요. 그래갖고 6살 되면 거의 막 프로급 선수가 된대. 오, 신기하네. 그지? 이렇게 된다면 나는 얘네들이 축구를 잘한다는 것은 뭐가 될 수도 있어? 거짓이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즉 뭐냐면 가정을 정한다, 기준을 정한다고 했을 때 이 기준을 내가 아는 것을 잡아야 되는 거지 모르는 것을 잡으면 안 돼. 이렇게 모르는 것을 잡으면 안 되는 거야. 기준. 항상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을 기준을 잡아야 된다라는 것을 참고로 알아둘 수 있도록 해. 자, 그래서 명제라는 것은 뭐가 되는 거냐? 명제는 뭐냐면 이렇게 넣을 수 있어. 만약에 무엇이 있다면이라고 할까? 있다면 무엇이 된다라는 것이 바로 참인지 거짓인지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가 있는 형태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걸 수학적으로 용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무엇이면 무엇이다라고 표현해 주거나 또는 무엇이다라고 표현을 해주게 되는 거야. 수학적 명제로 보면 그때 이 앞에 나타내 준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주게 되고 가정이라고 하고 가정을 스몰 p라고 이렇게 많이 쓰게 돼. 그 다음에 얘를 보고 뭐라고 해준다? 결론이라고 얘기를 해주게 된다. 결론을 Q라고 많이 쓰게 된다. 자, 이해가 돼?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렇게 가정과 결론이라는 것이 먼저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알아보자. 그러면 명제에 대해서 전체적인 개관을 설명했는데 그럼 이제 하나하나 이제 속속들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자. 일단 명제는 무엇이 되다고 했어? 명제는 무엇이 존재하게 돼? 가정과 결론이 존재하게 된다고 했었지. 그래서 가정이면 결론이다. 가정이면 뭐냐면 결론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고 이것을 식으로 표현해주면 아까 뭐라 했었니? 가정인 명제를 P라고 쓰고 얘는 Q라고 쓴다 했었지. 그래서 P이면 뭐가 되는 거야? Q이다 이렇게 쓰게 돼. 얘를 기호로 쓰면 P이면 Q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쓰게 되는 거야. 기호로 표현해주면 그때 여기에 만들어지는 이 P와 그 Q가 뭘로 되어 있냐면 얘가 문장이나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치? 자, 참인지 거짓인지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바로 명제라고 얘기해 준다고 했거든. 그럼 얘가 문장이나 식이 된다고 얘기했어. 그러면 여기도 하나의 문장이나 식이 될 거고 여기에 하나의 문장이나 식이 돼 있을 거야. 그런데 이 얘네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면 변수를 가지고 있는 거야. 변수. 자, 변수는 뭐가 돼? 변하는 수정. 그렇지? 이 변하는 수가 있는데 이 변수가 있는데 이 변수를 통해서 여기 자체 내가 뭐가 있냐면 변수를 통해서 얘네들이 각각이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자, 이해가 돼? 무슨 말이지? 자, 예를 들어서 하나를 한 보면 x 플러스 3이 5가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이렇게 하나가 여기 P나 Q 중에 이러한 식이 하나가 들어갈 수가 있어. 식이나 문장이 들어간다 있어. 그래서 이렇게 변수가 포함되어 있어. 그러면 x가 따라서 x가 1이면 성립해? 아니지. 얘는 거짓이야. x가 2면 참이야. 그 다음에 x가 3이면 거짓이야. 그 다음에 x가 4면 어떻게 돼? 거짓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즉, 이 여기 있는 변수의 값에 따라서 얘는 변수의 값에 따라요. 변수의 값에 따라서 이 전체가 참 거짓을 보는 게 아니라 여기 하나가 참 거짓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이해가 되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변수가 있을 때 이 변수에 따라서 참 거짓이 될 수 있는 이것을 문장이나 식을 뭐라고 하냐면 얘를 보고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가정과 가정도 하나의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하나의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고 결론도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하나의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전체 P면 Q이다. 가정과 결론이 있어야 되는 게 전체적인 명제야. 근데 이 명제는 참인지 거짓인지를 명확하게 딱 구별을 해야 돼. 구별이 안 되면 안 돼. 구별이 돼야 돼. 무조건. 그러면 그걸 뭐 명제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 그때 참인지 거짓이 말한 이 하나하나를 가정과 결론을 보고 뭐라고 해줘?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줘. 알겠지? 조건은 변수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어. 이 자체는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고 얘도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거야.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x의 값, 변수의 값에 따라서. 자, 이해가 돼? 자, 그래서 이런 조건이 있을 때 그러면 여기 특별하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참이 되는 x의 값, 변수의 값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 참이 되는 변수의 값이 있으면 이 참이 되는 변수의 값을 우리가 하나의 집합의 원소로 이렇게 집어넣어 버리자는 얘기야. 자,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 있다고 했어. 아, 이게 발음이 안 돼. 마스크 때문에. 저기 좀 하나 사야 되겠어. 그거 해도 되려나? 그 조리할 때 쓰는 거 있잖아. 침 튀는 거 방지하는 거. 그거 써야 되나? 자, 이렇게 있는데, 자, 그래서 변수가 있으면 변수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그 변수에 따라서 집어넣었을 때 참이 되는 값도 있고 거짓이 될 수 있는 값도 있는데 특별히 참이 되게 하는 값을 모아서 하나의 집합으로 만들어 놓자는 얘기야.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참이 되는 x의 값의 모임이 되겠지. 그래서 이 집합을 특별하게 무슨 집합이라고 하냐면 진리 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명제는 다시 한번 더 명제는 두 가지의 조건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가정과 결론이라는 조건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각각의 조건은 참이 될 거나 거짓이 될 수 있는 변수의 값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각각의 조건에는 반드시 무엇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야? 진리 집합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집합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에 대한 진리 집합을 라지 P라고 놓기 때문에 명제와 명제와 집합의 관계는 이러한 관계가 만들어지게 돼요. 자, 여기가 이해됩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경우도 있겠지. 만약에 어떤 P가 있어. P가 있는데 P, X는 4의 6의 약수이다. 바로 가자 그냥. 4의 약수이다 라고 한다면 얘에 대해서 진리집합을 놓을 수가 있어. 진리집합은 어떻게 되는 거야? 1, 2, 4 이렇게 해서 진리집합을 표현해 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게 돼. 알겠지?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명제는 전체적으로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하는 게 우선이야. 그래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을 가지고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하는데 조건마다 무엇이 있다고 했어? 진리집합이 있다고 했었지. 그래서 이 진리집합을 가지고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별을 해주게 돼. 자, 이해가 돼? 자, 그 다음에 또 용어로 하나 보자. 이번에 부정에 대해서 보자. 여기는 조건을 부정을 해보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P가 있으면 어떤 것이 P이다 라는 어떤 하나의 조건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알겠지? 근데 얘를 뭐 하려고 하냐? 부정을 하려고 해.
부정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어떻게 되겠어? P다의 반대로 뭐가 돼? P가 아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P가 아니다. 이렇게 나타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호로, P다 기호로, 이때 조건은 비로를 만약에 P라고 얘기를 해준다면, P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호로 어떻게 표현해 주냐면, 이렇게 앞에다 물결무늬 표시하고 이렇게 P라고 적어주게 돼. 알겠지? 얘를 보고 뭐라 했냐면, not P다라고 해서 not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자,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이렇게 부정을 해주는 것이 바로 요 놈이야. 자, 그래서 부정은 P가 아닌 것은 뭐라고 했으면 얘의 진리집합을 뭐라고 한다면 얘의 진리집합을 라지 P라고 한다면 P가 아니다는 것은 뭐가 되는 거야? 진리집합이 뭐가 되겠어? P인 집합이 아닌 나머지 집합으로 의미하는 거지. 그래서 얘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 된다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 자,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넣고 계산해 주게 된다. 그래 첫 번째. 그 다음에 또 이게 나오고 두 번째는 뭐냐면 not P를 부정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not P를 부정을 할 거야. 그러면 not의 not P가 돼. 그러면 아닌 것에 아닌 거는 뭐가 돼? 부정의 분명? 긍정이 되겠지. 그래서 얘는 P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집합으로 표현해주면 P의 여집합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P, 자기 자신이 된다라고 놓을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나타낸 것이 바로 뭐냐면 부정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돼. 자, 부정도 아니다라고 표현했지만 이것도 집합으로 표현하면 여집합으로 표현해 주게 되는 거지. 그 얘도 집합과의 관계가 있겠네. 오케이? 자, 그러면 두 개의 조건에 대한 접속사가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P 그리고 Q라는 접속사가 있고 그 다음에 P 또는 Q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그리고라는 것은 뭐가 되겠어? 둘 다 그리고라는 건 얘도 만족하고 A, P도 돼야 되고 그리고 Q도 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그래서 얘를 진리집합으로 나타내주면 어떻게 될까? 진리집합으로 나타내주면 얘는 P가 돼야 되고 얘도 Q가 돼야 되는데 P에도 속해야 되고 Q도 속해야 돼. 무슨 집합이야? P에도 속해야 되고 그리고 Q에도 속해야 돼. 무슨 집합? 둘 다 모두 속해야 되니까. 교집합이지, 교집합. 이해가 안 가? 아직 문제 덜 풀어서 그래. 알겠어. 그래서 숙제 잔뜩 내줄게. 걱정하지 마. 자, 그래서 교집합이 된다라고 놓을 수가 있어. 또는 이라는 것은 뭐가 되는 거야? 또는 이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을 시켜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로 진리집합으로 나타내면 P를 만족해도 상관없고 Q를 만족을 시켜도 상관없어. 둘 중에 하나만 만족을 시켜주면 돼. 그럼 어떻게 돼? 얘는? 그렇지. 합집합이 된다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야. 봤더니 우리가 어떠한 조건을 이용을 해서 어떤 걸 조건을 표현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이거는 전부 다 무엇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집합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놓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나온 것들이 이거야. 뭐 있어? 첫 번째 교집합이 나왔어. 연산자들이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명제에서는 P 또는 Q라는 것을 교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고 P 그리고 Q를 그다음 P 또는 Q를 합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고 어떤 조건의 부정을 뭐라고 했어? 여집합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러면 차집합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 있어야 되겠지. 그렇지? 그거는 일단 좀 이따 명제에 참고해서 계산할 때 그때 한번 설명을 해줄게. 알겠지? 자, 그래서 명제와 집합을 보면 얘네들이 두 개는 뭐가 돼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한번 보자. 명제로 표현해 준 거와 집합으로 표현해 준 거를 두 가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는 얘기죠. 만약에 명제에서 만약에 이렇게 명제 P 그냥 Q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라지 Q, 라지 P, 라지 Q라고 이렇게 한번 적어보자. 두 개를. 알겠지?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not P. 이거는 P에 뭐가 된다? 여집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렇지? 그래서 참고로 not P 해주면 얘가 뭐라고 했어? P가 된다고 했었지? 이것은 P의 여집합에 여집합 씌워주면 P 자기 자신 그대로 나오게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 다음에 P 그리고 Q는 뭐가 돼? 이거는 P와 Q의 교집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P 또는 Q가 되면 P와 Q의 합집합이 된다 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알겠지? 자, 이러한 식으로 놓고 생각을 해주면 돼. 집합과 명제로 보면. 그래서 여기를 좀 더 한번 응용을 해서 보면은 뭐가 있느냐. 자, P 또는 Q를 부정하면 뭐가 되냐면 not P 그리고 not Q가 돼. 그 다음 P 그리고 Q가 되면 얘는 not P 또는 not Q가 되는 거야. 뭡니까 저게? 이상하게 잔뜩 나왔어. 그지? 자, 그러면 얘를 집합으로 한번 바꿔볼까? 여집합이잖아. 그다음 얘는 또는이지. 그래서 P와 Q의 합집합의 여집합이야. 아, 무슨 법칙? 드모르간의 법칙에서 P의 여집합 그리고 Q의 여집합. 즉, not P 그리고 not Q가 되는 거지. 아, 그럼 얘가 이렇게 만들어지겠구나.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야. P 그리고 교집합 Q의 여집합은 어떻게 돼? P의 여집합, 합집합, Q의 여집합이 된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얘네 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리고와 또는은 무슨 관계다? 얘네들은 부정의 관계다. 그리고를 부정하면 또는이 되고 또는을 부정하면 그리고가 된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되는 부정관계가 또 있어. 뭐냐면 all하고 some이야. all, some 안 배웠나? 집합이 안 나온다. 좀 이따 뒤에도 나오겠다. 아직 안 배운 것 같아. all하고 some도 두 개가 서로 무슨 관계냐면 부정의 관계를 가지게 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집합과 명제를 통해서 이러한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알아두면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럼 하나씩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잠깐만, 문제를 보기 전에 이 집합 명제 여기까지 설명하자. 자, 그러면 우리가 명제를 왜 배운다고 했어? 주어진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 했었지. 그래서 어떤 명제가 있으면 이 명제가 뭐가 되면 P이면 Q이다가 된다고 얘기했어. 그렇지. 자, 그러면 이때 P에 대한 진리집합을 large P라고 하고 Q에 대한 진리집합을 large Q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P이면 Q이다가 이것이 만약에 참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가정이 결론에 포함되는 경우야. 알겠지? 가정이 결론에 포함되면 우리가 참이라고 얘기했어. 그 다음에 P이면 Q에다가 무엇이라고 한다면 이게 만약에 거짓이면 P는 Q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야. 즉 우리가 어떤 명제가 있다고 했을 때 명제는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단 말이야. 그것은 뭐냐면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는 거야. 포함이 되면 뭐? 참이라고 하고 포함이 되지 않으면 거짓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지. 알겠지? 자, 그러면 P라는 집합이 있고 Q라는 집합이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집합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한다면 얘네들은 뭐가 되는 거야?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야. 이렇게 P가 정확하게 Q 안에 들어있어야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참이 되는 건데 얘는 거짓이란 말이야. 왜 거짓이야? 어디 부분 때문에? 여기 때문에. 요놈 때문에 거짓이야. 그치? 만약에 여기만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거짓이 된다는 거지. 이해가지 무슨 말이지? 자, 그러면 명제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가 만들어진다고 했잖아. 그치? 얘가 왜 참이야? 이게 왜 맞는데? 라고 했는데 뭐라고 해줘야겠어? 이게 왜 참이야? 도대체? 라고 얘기한다.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모르지?
음. 이게 왜 참이야? 라고 물어본다면 뭐 해주냐면 증명을 해주면 돼. 아, 이것이 이것 때문에 참입니다. 라고 해서 증명을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얘가 거짓이라고 했을 때 이게 왜 거짓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뭘 해주면 되냐면 반대되는 예시를 하나 들려주면 돼. 그리고 반례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반대되는 예시를 얘기하면 돼. 그래서 지금 얘는 지금 현재 거짓이야. 근데 이것이 왜 거짓인데? 라고 한다면 여기 주황색으로 빗금친 부분에 하나 있는 원소 하나를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 여기 있는 원소는 뭐가 되는 거야? Q에 포함되지 않는 원소가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거짓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원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고 해주냐면 반례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 알겠지? 그래서 어떤 명제가 거짓이라고 했을 때 왜 거짓인지는 반례를 들어주면 된다고 했었지. 자, 반례가 바로 뭐냐면 피차집합 Q, 즉 가정차집합 결론이 되는 거야. 자, 아까 저기 나왔어. 교집합 나왔어. 그리고 연결된 조건에서 그 다음에 합집합 또는이 됐을 때 합집합, 그 다음에 여집합, 낫이 붙을 때 여집합, 그 다음에 차집합. 언제 차집합이야? 반례가 되는 부분이 바로 차집합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네들을 잘 구별할 수 있도록 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돼. 그래서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인지 구별하기 힘들다. 그럼 뭐 해줘? 그러면 각각의 진리집합을 구해주면 돼. 진리집합을 구하고 난 다음에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에 포함되도록 만들어주면 된다 라는 것을 알아주면 돼. 자, 그런데 여기가 명제가 참이래. 그러면 자, 이게 명제라고 얘기했어. 이렇게 P이면 Q이다로 이렇게 명제를 그렸단 말이야. 근데 얘는 명제야. 근데 명제인데 얘는 지금 내가 참인지 거짓인지 알아 몰라? 몰라. 그럼 명제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참과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가지게 돼. 근데 둘 중에 먼저 알아 몰라? 몰라. 참인지 거짓인지 아직 몰라. 근데 만약에 확실하게 참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명제가 참이잖아. 이건 정확하게 참이 명제입니다 라고 표현해주면 어떻게 나타내지냐면 P이면 Q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화살표 두 줄짜리를 보여주게 돼. 알겠지? 자, 한 줄짜리는 뭐다? 요놈이 명제긴 명제야. 근데 아직 참인지 거짓인지 잘 모르겠어 나는. 그게 바로 뭐가 되고? 한 줄짜리가 되고. 그 다음에 두 줄짜리는 이거는 확실하게 참인 명제입니다 라고 해주게 두 줄짜리가 돼. 그러면 거짓인 명제는 어떻게 표현해 주느냐? P이면 Q이다가 참이 아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해 주게 돼. 왜? 예상했었어? 응? 응. 뭐가? 어떤 화살표? 화살표 한두 개야지. 어떤 화살표? 예? 얘는 P이면 Q이다를 알기 위해서 가정과 결론을 정확하게 명시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야. 거기서 화살표를 보내는 놈이잖아. 보내는 놈이 가정이고, 그 다음 화살표를 받는 놈이 결론으로 정해져 있어, 항상. 명제를 나타낼 때는 가정이 무엇이고 결론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밝혀줘야 되거든. 그래서 화살표를 보내는 놈이 가정, 화살표를 받는 놈이 결론. 이렇게 되게 돼. 그래서 화살표 하나짜리는 참인지 거짓인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 아직 게을러서. 결정하지 않은 명제가 되는 거죠. 확실하게 두 줄짜리는 참인 명제를 의미하게 되겠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명제를 이게 다 설명을 했어. 이게 전부 다 명제야. 알겠지? 자, 그리고 뒤에 부분에 좀 남은 부분이 있는데 근데 남은 부분은 뭐냐면 왜 참이냐는 걸 증명을 해줘야 된다고 했었지. 그래서 이 증명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될 거야. 그리고 명제는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해줘야 돼. 그래서 이것은 좀 어렵기 때문에 명제 참을 구별하기 좀 어려워. 그래서 좀 다른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대우를 이용을 해주게 돼. 그 다음에 명제를 이렇게 가정과 결론을 표현했을 때 참인 명제를 표현해주는 방법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아니구나. 이 참인 명제를 뭐 해주냐면 표현해주는 방법이 있어. 그래서 이 표현해주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충분조건, 필요조건, 충분조건이라고 얘기해주게 돼. 그래서 어차피 이 명제가 참인 것을 기준 잡아놓고 표현해주는 방법, 다르게 알아보는 방법, 그 다음에 참일 때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거 이렇게 되어야 될 거예요. 발견을 쉽게 찾을 수가 있으니까 그냥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니까 무슨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자, 우리가 조건에서 모든 x에 대하여 여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x에 대하여 여라는 말이 있어. 자, 그런데 모든 x에 대한 거, 모든이라는 것을 영어로 쓰면 뭐라고 하냐면 all이야. 그치? 어떤은 영어로 쓰면 some이야. 그치? 근데 이것은 어떤이라는 것은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적어도 하나 이상이라고 해주면 돼. 하나 이상과 같은 의미야. 우리가 확률이라든가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적어도 하나 이상이 있으면 전체에서 반대되는 걸 빼준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내가 가능한 연산이 있는데 여기에서 연산이 몇 가지가 있냐면 1억, 100억까지, 1000억까지가 있다. 1000억 개의 조건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얘가 참이 되려면 어떻게 줘야 돼? 이게 참이 되려면 이 1000억 개의 조건이 전부 다 만족을 시켜주면 우리는 참이라고 얘기를 주게 돼. 이 중에서 하나라도 어긋나면 거짓이라고 얘기를 주는 거야. 왜 발봉이 안 되고? 1000억 개 중에 하나인데 이게 1000억 원이 있어. 1호는 1억을 했어. 그러면 뭔가 위협을 느껴? 아니잖아. 하지만 수학에서는 그거 하나로 위협을 느끼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거짓이라고 얘기해 주겠다. 그래서 모든 x에 대하여 참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모두 만족을 시켜줘야 돼. 모두 만족을 시켜줘야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참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알겠죠? 하지만 모든 x에 대해서 거짓이라고 한다면 뭐라고 한다면 하나라도 뭐 하게 되면 어긋나게 되면 거짓이 된다라고 얘기를 주는 거죠. 즉 얘는 여기에 있는 진리집합이 바로 전체 집합과 서로 같아야만 참이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고, 만약에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과 다르면 거짓이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지? 그 다음에 어떤이라는 것은 뭐가 되는 거냐면 참이 언제가 되느냐, 얘는 하나라도 만족을 시키면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참이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 하나라도 만족을 시켜주면 어떤 일이죠. 그 다음에 거짓은 뭐가 되냐면 모두 어긋나게 되면 이것은 거짓이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야. 즉 하나라도 만족을 시켜준다는 얘기는 공집합이 아니란 얘기지. 공집합이 아니면 참이야. 하지만 진리집합이 공집합이면 뭐가 되는 거냐면 거짓이 된다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 자, 이해가 돼? 무슨 말인지? 그리고 얘네 둘은 서로 무슨 관계냐면 부정의 관계가 돼 있다. 부정으로 나와 있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만약에 또는을 부정하게 되면 뭐가 되고 그리고가 되고 그리고로 아니 또는 부정하면 그리고가 되고 그리고로 부정하면 또는이 되겠지. 그 다음에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이 되고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이 된다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